자, 81번 문제 설명을 동글뱅이 돌렸으면 오늘 문학지문이가 비문학지문이가 이거 지금. 그래서 통상적으로 문학지문이라 그러면 설명 그러면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비문학은 서술상의 특징일 수도 있고 내용 이해 문제일 수도 있어. 근데 오늘 문제는 무슨 문제지? 내용 이해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고. 자, 82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밑줄 거. 그럼 윗글을 바탕으로 하고 밑줄을 꺼 주셨으면 얘들아 이거는 그림 해석이 중요한 거가 지문 독해가 중요한 거가. 이거는 지문 독해를 가지고 정답을 잡아주려고 그래야지 이 그림을 해석하려고 덤벼들면 안 돼. 말뜻 알겠니?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배워야 된다. 재준이나 범준이나 똑같이 준자인데 지금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배워야 된다. 이거는 지문 독해가 중요한 것이지 그림 해석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82번 그림을 저절로 이해를 하게 돼. 그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명심해 두시고요. 자, 83번 보테로 동글뱅이 돌려봐라. 자, 보테로를 동글뱅이 돌렸으면 우리는 바로 이해를 했다. 오늘 지문에서 보테로라는 사람이 중심 화제가 되는 거다. 아시겠지? 자, 독서 지문은 항상 중심 화제를 밝혀주라 그랬는데 문제를 통해서 중심 화제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이 있지? 앤디 워홀. 오케이? 그래서 앤디 워홀 이 사람은 반복되는 주제다. 그래서 이 보기는 이해를 해 두셔야 돼. 자,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주제어가 있고 낯선 주제어가 있거든. 낯선 주제어는 말 그대로 한 번 나오면 그뿐이야. 오늘 지문이 보테로에 대한 얘기인데 보테로 같은 경우는 낯선 주제어이기 때문에 지문 내용을 갖다가 정답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어. 그런데 이 앤디 워홀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앤디 워홀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자, 팝아트 동글뱅이 돌려두고, 그래서 앤디 워홀이 누군데? 팝아트의 선구자야. 아시겠지? 일단 여러분들 팝아트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봐보자. 화면 봐라. 자, 이런 게 지금 팝아트라는 거거든. 혹시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없나? 아니, 여기 화면 속에서 멀로도 알고, 스파이더맨도 좀 나오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팝아트야. 그런데 자, 멀로는 잘 안 다치고요. 지금 이 그림 한번 봐볼까? 지금 이 그림 보이나? 지금 네모친 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멀로 사진이 한 장이가 여러 장이가 복제가 되어 있다라는 거다. 스파이더맨도 잘 아는 사람 맞지? 지금 여러분들 방금 쌤이 동글뱅이 한 이 부분 보입니까? 이것도 지금 사진이 한 장이가 여러 장 복제가 되어 있나? 복제가 된 그런 형태들이다. 그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아들 다섯 이것도 잘 알고 있는 상표들 맞지?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만화 같은 느낌을 준다. 그지? 만화 같은 캐릭터. 파워타가 뭐예요? 저런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설명해 줄게. 여기 지금 바나나가 나오는데 바나나도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맞지? 자, 그래서 팝아트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단 모나리자를 차용한 이미지 그랬거든. 모나리자 유명한 거, 덜 유명한 거? 아주 유명한 거지. 방금 상표 같은 경우도 아디다스 상표 같은 경우도 아주 유명한 거지.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복제를 하는 것. 그러니까 판화를 뜨듯이 한 장의 사진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아주 여러 장의 사진들을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팝아트가 언제 등장을 했습니까? 그러면 산업사회 이후에 또는 소비사회 이후에 등장을 한다. 오케이? 산업사회 이후에, 소비사회 이후에 등장을 한다면, 얘들아, 보통의 경우 소비사회 그러면 좀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현대 문명 비판의 의도를 가지는 거야. 현대 소비사회 비판의 의도를 가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 팝아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오늘날의 사회를 약간은 비꼬는 거, 원래부터 이 존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조금은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이런 공장에서 대량 복제를 하는 거다. 그래서 작가의 권위를 빼앗고 절대적인 권위와 명성을 부정한다, 이런 말도 나와 있지.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팝아트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방금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했었는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어떤 유명한 물건 같은 것을 대량으로 복제를 해가지고 그 대량으로 복제를 한 것을 바탕으로 현대 소비사회 같은 것을 조금 비판의 의도들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팝아트다. 자, 그래서 이 팝아트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두 번째 단락 보니까 먼저라는 말이 나오지. 먼저. 그런데 단락을 두 개를 내려가니까 또한 하고 나오지. 되겠니?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뭐가 나오느냐, 이러한 하고 지시어가 나오지. 자, 접속어가 두 번이 나오고 지시어가 한 번이 나온다, 그지? 그래서 먼저 또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먼저 또한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대등병렬한 거야. 대등병렬한 거. 알겠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이러한 하고 지시어가 나와 있다, 그지? 지시어. 얘들아, 지시어는 일컬어 발전식 구성이 나오는 거다. 지시어는 일컬어서 무슨 구성이 나와? 발전식 구성. 그러니까 앞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가 플러스가 되어 있는 내용이 지시어야. 이해를 하겠니? 그렇다면 오늘 글의 결론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내용이 이러한 뒤쪽에서 중요한 말이 들어있다. 그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말 때는 안 되나? 자, 82번 문제를 다시 봐봐라. 82번 문제를 다시 봐보니까 윗글을 바탕으로 그랬지. 오케이? 그러면 윗글 지문 독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윗글 내용을 이해를 할 때 먼저 또한 이러한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윗글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러한에 들어있는 거다. 지금 82번 문제 답을 잡아줄 때. 지금 쌤이 아침에 너네들 보고 뭘 해주고 있느냐 그러면 소위 말해서 등급 올리는 요령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 이러한 글의 구조들을 잡아주면서 글들을 읽어나가면 등급 올리기가 훨씬 쉬워진다, 그런 얘기다. 되겠습니까? 자, 지문 들어갑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미술은 모더니즘 미술을 받아들이면서도 독창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그 대표적인 화가가 콜롬비아의 페르난도 보테로이다, 그렇게 나와 있네. 근데 얘들아, 83번 문제를 보니까 보테로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들 나와 있었지. 따라서 중심 화제가 바로 뭔데? 보테로 동글뱅. 그러면 오늘 글은요, 보테로에 대한 얘기고, 보테로가 뭐 어쨌는데? 그 뒤 밑줄 거 봐. 볼륨감과 몰개성적인 인물, 형식을 벗어난 비례, 대상이 가진 고유의 색 등이 잘 구현, 밑줄을 쫙 꺼주라. 그럼 이런 것들을 밑줄을 쫙 꺼주다 그러면 이게 바로 보테로 미술의 특징이 되는 거거든. 이게 바로 무엇이 된다고? 보테로 미술의 특징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들이 글을 밑줄을 꺼주고 초점을 잡아줄 때 어떤 식으로 초점을 잡아주고 밑줄을 꺼주면 되냐면, 중심 화제를 정확하게 잡아주고 중심 화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밑줄을 꺼주면 되는 건거라. 이해하겠지? 중심 화제를 잡아주고 중심 화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밑줄을 꺼주면 된다고. 말 되나 안 되나? 그래서 보테로 미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단 볼륨감이 드러난다네. 볼륨감이 뭔지는 알지? 볼륨감 거꾸로가 뭐냐면 아이유잖아. 아이유 알아요 몰라요? 아이유 알아요? 볼륨감이 하나도 없는 여자.
그것과 거꾸로 볼테로 그림은 굉장히 볼륨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얘들아, 뭘 개성적이라 그랬으니까 개성이 있단 말이가 아무런 개성이 없단 말이가. 개성이 없다. 그 다음에 형식을 벗어난 비례 그랬는데 비너스상 알지? 자, 비너스상은 일컬어 몇 등신? 8등신. 그런 것들이 엄격한 비례미를 가지는 거고 이런 것들은 그러한 비례를 깨뜨리고 있다. 그 다음에 고유의 색을 잘 구현하고 있다. 그렇게 나와지는 거다. 자, 두 번째 단락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단락을 들어가는데 얘들아, 어쨌거나 우리는 중심화제가 보테로라는 걸 잡았고 따라서 보테로 미술의 특징을 잡아주면 되는 거다. 그런데 봐라 잠깐만 보자. S 플러스 P. 우리 국어 문장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subject 플러스 predication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지? SP 구조로 이루어지지? 근데 쌤이 중심화제를 잡아라 그러면 중심화제, 동글뱅이 돌리라는 것은 주어부에서 항상 동글뱅이가 들어가지는 거다. 근데 밑줄을 꺼주라 그러면 밑줄은 항상 서술부에 밑줄이 들어가죠. 알아먹겠니? 그럼 오늘 글이 보테로 미술의 특징이라고 했을 때 보테로 미술의 특징이 뭔데 하고 밑줄을 꺼봐라 그러면 앞에서부터 밑줄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서술부에서 밑줄을 잡아주는 거라고. 그렇다면 여기서는 뭔데? 터질 듯한 형태의 볼륨감, 밑줄을 꺼주면 결국은 오늘 그런 볼륨감이 핵심어가 되어지는 거라. 자, 이 말 명심해라. 쌤이 밑줄 거라고 얘기를 하면 서술부에서 밑줄의 위치를 찾아주는 거라고. 아시겠지? 그럼 방금 밑줄 건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 두드러진 말이 무슨 말이겠노? 볼륨감 동글뱅이.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라밤. 자, 화면 보고 완결성의 원리라는 말이 있다. 이 완결성의 원리. 장문 문제 6번부터 10번까지 장문 문제나 16번부터 30번까지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완결성의 원리를 가지고 지문을 이해를 해주면 되거든. 완결성의 원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모든 글은 주장 플러스 근거 제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완결성의 원리다. 알아먹겠습니까? 그렇다면 얘들아 방금 이 단락에서 우리는 주장이 무엇인가를 찾아줬거든. 그 주장이 뭔데? 볼륨감. 그러면 이 말 뒤에도 잠깐만 화면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글들이 있지. 이 글들은 전부가 뭐냐 그러면 근거 제시라 해가지고 핵심을 상술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상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풀어주다라는 말인데 핵심을 풀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읽어보나 안 읽어보나 무엇을 풀이해주고 있는 말이라고? 볼륨감을 풀이해주고 있는 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다. 알아먹겠지? 재준아, 공부는 열심히 한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대. 공부는 열심히 한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뭔가를 정확하게 하려고 해야 점수가 올라가고 등급이 나와져. 정확하게 하려면 뭔가를 알고 있어줘야 돼. 여러분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쌤이 지금 괄호 묶은 부분 분량이 많나 적나? 굉장히 분량이 많다, 그지? 분량이 많지만 우리는 이해를 한단 말이다. 뭐라고 이해를 하느냐 그러면 중심 화제를 밝혀주고 핵심을 서술을 했으면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전부가 다 핵심을 상술하는 내용이라고. 알아먹겠어?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전부가 핵심을 상술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글들을 읽을 때 너는 어떤 식으로 읽어주면 되느냐면 이 밑에는 볼륨감이라는 말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겠구나. 그걸 알고 읽어주는 거라고. 정말로 볼륨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미술이 주는 감각적인 즐거움, 감각적이라 그러면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런 걸 감각적이라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강조한 거는 그것의 핵심 요소로 볼륨감에 주목하는데 얘들아 역시 볼륨감이란 말 그대로 나와지지.
평면의 캔버스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자,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대상의 볼륨감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형태의 팽창이다. 형태의 팽창 밑줄. 그러니까 얘들아, 형태의 팽창이란 말이 무슨 말이고? 핵심은 아까 볼륨감이었잖아. 그러니까 볼륨감과 같은 건 거라. 오케이? 그 뒤에 즉 세모. 자,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거가 공부는 잘해야 되는 거가. 잘해야죠. 공부는 잘해야 되는 거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방금 우리 뭐 세모 때렸지? 즉. 자, 여러분들 즉 곧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즉 곧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은 전부 동격의 접속어다. 동격의 접속어. 무슨 얘기냐면 A 즉 B 이렇게 나와 있을 때 A 즉 B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뒤에 있는 B의 내용은 무조건 A하고 똑같은 말이 나와 있는 거다. 방금 너네들 어디에 밑줄 껐니? 형태의 팽창이란 말에 밑줄 껐지? 형태의 팽창이란 말에다가 밑줄 껐으면 이 뒤에 있는 말들은 전부가 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형태의 팽창이란 말을 그대로 지금 서술해주고 있는 형태라고. 알아먹겠지?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궁금해할 필요 없다. 형태의 팽창과 꼬르꼬르 이꼬르 동격의 접속어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니? 그는 그림에서 소재의 형태를 단순하고 소재의 형태를 단순하고 팽창시킴으로써. 얘들아, 이 말이 어디에 있었지? 즉 앞에 그 말 그대로 있었잖아. 맞나? 그 다음 볼륨감을 집중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세모 돌려두시고. 우리 방금 이런 걸 지시어라고 한다라는 걸 확인했었지. 지시어는 발전식 구성이라는 말을 확인했었지. 그렇다면 이 뒤에 있는 내용도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앞말하고 크게 보면 내용은 똑같은데 약간 어떤 말이 발전되어 있는 거라. 되겠어? 그래서 형태를 왜곡했기 때문에 보테로의 그림에서는 제목, 장식, 오등에서만 자, 그래서 형태를 왜곡 밑줄 거. 형태를 왜곡했다. 형태의 팽창이다. 똑같은 말인데 약간 더 플러스된 말이라고. 약간의 정보를 알 수 있을 뿐 인물이 지닌 본래의 개성적 특징은 거의 생략되어 파악하기 어렵다. 얘들아, 자, 본래의 개성적 특징은 거의 생략되어 그랬는데 지금 이 말도 앞에 있었나 없었나? 몰 개성적이란 말이 앞에 있었던 것 같지? 오케이? 그랬을 때 너네들 아직까지 셈하고 지금 독서 지문 덜 연습이 되었을 건데 우린 지금 지시어라는 성격을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다. 지시어라는 성격이 뭐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대동소이야. 그런데 약간 내용이 더 플러스되어 있는 것이 지시어라고. 그래서 쭉쭉쭉쭉 이 단락 끝이 났습니다. 바로 다음 단락 넘어갑니다. 보테로는 그림을 그릴 때 사물과 인물 간의 비례, 인물과 인물 간의 비례, 배경과 인물 간의 비례 등을 자율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얘들아,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 밑줄을 그릴 때는 밑줄은 앞에서부터 찾아준다 그랬나? 뒤에서부터 찾아준다 그랬나? 뒤에서부터 찾아준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 밑줄을 그라 그러면 자, 여기 비례 등을 자율적인 방식으로 표현 밑줄 끄나. 그러면 방금 밑줄 건 말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말은 무슨 말일까? 자율적이란 말이겠지? 자율적 동글배. 그럼 잠깐만 화면을 보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어떤 말들이 서술되어 있지?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방금 괄호 묶은 부분은 어떤 말들이 서술되어 있다면 이 말은 무조건 하고 무슨 말을 풀어주고 있단 말이고? 자율적이란 말이 그대로 들어있는 건가요? 글들을 자꾸 이렇게 흐름을 잡으면서 읽어가라고. 무식하게 줄줄줄 따라가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말은 자율적인 방식이란 말입니다. 자, 지문 보시고 아이보다 큰 수박 조각, 남자에 비해 터무니없이 큰 여인, 인물과 비슷한 높이의 숲 등 실제의 세계와는 비례를 달리하여 구성함으로써 현실에서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가 구현하고 싶은 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비례의 파괴로 이러한 세모 돌려두시고. 얘들아, 다시금 무슨 지시어. 또 지시어가 나와있지?
약간 발전된 내용, 보테로의 회화를 위트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밑줄 꺼두시고. 되냐 안 되냐? 흐름들이 그대로 쭉쭉 나와지는 거다. 자, 또한 자, 앞말에 대해서 첨가를 하는 거대. 첨가를 하는 거대. 아까 전에는 보니까 볼륨감이라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었지. 그럼 이 단락에서는 볼륨감의 어떤 말을 첨가를 하는데 대상이 가진 고유의 색을 분명하게 표현 밑줄. 그러니까 볼륨감 플러스 고유의 색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 글은. 이해를 하시겠지? 자, 그는 그 세모. 다시금 무슨 지시어. 지시어는 내용이 달라진다 그랬나? 약간 더 플러스 된다 그랬나? 약간 더 플러스. 그래서 뭐라고 했니? 그림자를 거의 표현하지 않았다. 밑줄 거다. 그럼 그림자를 거의 표현하지 않았다. 밑줄 껐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데 그랬을 때 대상이 가진 고유의 색을 분명하게 표현했다. 아까 전에 밑줄 건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라. 얘들아. 지시어가 나와 있다라는 것은 결국 같은 내용을 약간 더 발전시킨 거라고. 그러니까 그림자를 거의 표현하지 않았다 해서 갑자기 그림자가 왜 나오지가 아니고 대상이 가진 고유의 색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뭔데? 그림자를 표현하지 않는 것. 똑같은 말이라고. 말뜻 이해되나 안 되나? 말뜻 아시겠지? 자, 이렇게 줄줄줄 읽어 들어가 주시면 독서 지문도 낯설다, 익숙하다 그런 것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왜 독서를 힘들게 생각하냐면 너네들은 문장 자체를 열심히 읽어가는 거거든. 문장 자체를 열심히 읽어가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한 900자 정도 읽을 때쯤 되면 앞에 무슨 말이 있었는지도 다 까먹어버리고. 맞나? 다 까먹어가지고 문제 풀 때 되면 기억도 안 나고 다시 읽어줘야 되고. 그런 나쁜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큰 흐름들을 잡아주라. 자, 이러한 다시금 지시가 나와 있다. 지시가 나와 있을 때는 어떻다 그랬니? 그 내용들,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더 플러스 시켜주는 그런 흐름이라 그랬지. 그래서 보테로는 뭔데? 그 장들의 작품을 차용 밑줄.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먼저가 있었고 또 하나 있었다 그지? 볼륨감이 있었고 고유의 색을 표현했다 그런 말이 있었지. 여기다가 조금 더 내용을 플러스 시키면 그 장들의 작품을 차용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다. 됐나 안 됐나? 그런데 그 장들의 작품을 차용해 가지고 뭐라 그랬니? 자, 밑줄 거. 그들의 작품이 지닌 아름다움을 감상자가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밑줄 끄고. 자, 그 장들의 작품과 자신의 작품이 지닌 차이도 함께 강조. 밑줄 끄고. 그럼 이게 지금 이걸 전체의 흐름을 다 이해를 하신 거다. 오늘 글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굳이 구조적 독해는 필요가 없었지만은 약간의 구조적인 흐름을 이해를 해버리면 그 내용이 쉽게 읽혀져. 자, 81번 문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라밤 칠판 봐라. 전부가 보테로는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다 뭐였지? 오늘 글의 중심 화제였지. 얘들아, 2점짜리 문제가 있고 3점짜리 문제가 있거든. 2점짜리 문제와 3점짜리 문제는 난이도 차이가 아니대. 중심 화제를 가지고 말을 바꾸어주면 3점짜리 문제가 되고 핵심을 가지고 말을 바꾸어주면 2점짜리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럼 여기서는 전체가 보테로는 그랬으니까 중심 화제는 똑같잖아. 나머지 이 부분들이 전부 핵심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2점짜리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핵심적 내용이 어떻습니까? 자, 본래의 개성적 특징을 거의 생략. 그런 말이 있었지? 팽창, 형태의 팽창. 그런 말이 있었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림 전체에 구현된 볼륨감을 감상. 그 다음에 얘들아 인물의 상징적 의미 괄호 묶어 봐라. 그런 것들은 오늘 있었나 없었나? 없어. 답이 몇 번이고? 4번. 어떤 식으로 풀어주는지 알겠니?
그러니까 항상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혹시 중심 화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핵심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하면서 문제를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쫓아가지 말고요. 내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풀라 그런 얘기다. 그럼 윗글의 내용은 보테로의 그림에 대한 얘기지. 보테로의 그림의 특성에 대한 얘기지. 맞나? 그럼 보테로는 볼륨감 자, 볼륨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대상의 고유의 색. 아까 전에 볼륨감 할 때 형태의 팽창이란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한 뒤에 어떤 말이 있었니? 일한 뒤에 거장 작품 차용. 쌤이 지금 뭘 해준 거고 지문 내용 요약한 거아이가 82번 문제는 이것 가지고 답을 잡아주는 거라고. 아시겠어? 그러면 선택지 1번에 팽창시켜 표현 밑줄, 선택지 2번에 현실적 비례를 표현하는데 얽매이지 않으려는. 자, 아까 전에 비례라는 말도 분명히 있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형태의 팽창을 위해서 단순하게 그리다 라는 말도 있었고요. 선택지 4번에 고유의 색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말들도 있었던 것 같이. 그런데 선택지 5번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괄호 묶어주시면 오늘 글이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있었나 없었나? 없어. 답은 몇 번이고? 5번.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라바라바라밤 쌤이 그림을 해석을 해주나 지문 요약을 해놔. 지문 요약을 내가 답을 잡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8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런데 보테로와 앤디 워홀, 여러분들 보기 글을 봐보니까 앤디 워홀은 원작자를 존중한다 그랬나? 원작자를 파괴한다 그랬나? 권위와 명성을 부정한다 그랬지? 그런데 보테로는 대상을 돋보이게 한다 그런 말이 있었지? 그 말이 그대로 답이야.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앤디 워홀은 어떻게 한다고? 권위 부정.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것들까지 다 같이 읽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큰 말들만 툭툭 찾아가지고 답을 잡아주면 돼. 물론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에 보면 대단히 쫀쫀하고 디테일한 것이 문제의 답으로 체킹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그런 경우는 과정의 전개 방식이라고. 독서 지문 읽을 때 가장 큰 흐름은 과정일까 과정이 아닐까 이것 가지고 고민해 들어가면 되는 거야. 되겠니? 오늘 그런 과정의 전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큰 말들만 잡아주시면 점수가 나오는 거라. 그 다음에 84번 문제는 여러분들 어휘 문제인데요. 자, 참고적으로 어휘 문제는 선생님들도 100점이 나온다는 걸 장담을 못한다. 우리 선생님들도 솔직히 어휘 문제는 100점이 나온다는 걸 장담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의 답을 찾아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이 어휘 문제들을 갖다가 어휘 자체를 가지고 접근해 들어가면 안 된다. 어떤 식으로 풀어주면 되냐면 미음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니? 구성이라는 말이 있지. 이런 말들을 가지고 답을 확인할 때는 어휘 자체를 너가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이 단어의 앞이나 뒤에다가 어떤 말들을 붙여봐. 그렇게 해가지고 뉘앙스를 느껴라. 그러면 너네들이 나름의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느낌 가지고 찍지 말란 얘기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성이라는 말 앞에다가 어떤 말들을 한번 붙여보자. 어떤 말들을 붙일 수 있겠노? 우리 국어 시간에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이 시적 구성, 서사적 구성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 시적 구성, 서사적 구성 우리가 가장 국어 시간에 익숙한 말들이 이런 말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시적 구성이라든지 서사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붙였을 때 뉘앙스를 느껴봐라고.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선택지 5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빠짐없이 갖추다 그랬는데